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2022년 1회 41번 단위 공정관리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41번은 종단 속도, 즉 터미널 빌러시티, 종말 속도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종단 속도, 종말 속도는 화공직 9급하고 7급에서 계속 빈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공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텐데 한번 마스터해 봅시다. 41번. 같은 질량을 갖는 두 개의 구가 공기 중에서 낙하한다. 두 구의 직경비가 3일 때 입자 레이놀즈 수, 즉 파티클의 레이놀즈 수는 1.0보다 작다면 정단 속도의 B는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 9, 2번 9분의 1승, 아니 9분의 1, 3번 3, 4번 3분의 1.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정단 속도, 터미널 빌라시티 이런 거는 유체역학에서 자주 나오고 우리 맥케이브 책에서도 앞단원 유체역학 파트에서 나오죠. 그리고 환경 쪽에서도 아무래도 입자를 많이 다루니까 단골 손님입니다. 기사든 9급이든 7급이든. 그래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화공직 파트 보면은 화공이 한 80%, 그 다음에 환경 쪽이 20% 나오죠. 그래서 참고하기 바라고요. 한번 딥다이브 해봅시다. 자, 일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쌤이 미리 적어놨는데, 자, 자유침강은 뭐예요? 외부 영향이 없는 거죠. 그의 반대말이 간섭침강이죠. 근데 입자가 그냥 유체, 즉 또는 공기 중 기체 속이나 액체에서 자유낙할 때를 이제 우리가 자유 침강이라고 하는데 일단 외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속도 또는 종단 속도, 터미널 빌라시티, 그래서 하첩자 T를 쓰죠. 그래서 UT라 그러는데 입자가 중력 장치에서 침강하여 입자의 가속도, 즉 가속도는 뭐예요? 시간분의 속도죠. 이게 뭐예요? 시간에 따라 감소하다가 결국 0이 되는 거. 그죠? 다시 말해서 등속, 즉 dt분의 du가 등속이 될 때를 종말 속도 또는 종단 속도라 그래요. 그래서 별거 아니죠. 등속이 될 때. 그래서 ut는 좀 복잡하죠, 식이. 루트 ap, 즉 이때 p는 파티클의 p가 아니고 그 파티클의 프로젝티드, 즉 아래 방향으로 내려온다면은 맨 위에서 봤을 때 구의 단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경이 d인 파이 d 제곱, 2파이 r 제곱이니까 뭐예요? 2파 쏘리 파이 r 제곱이니까 2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로 p 파티클의 밀도 cd 항력 계수 로, 이때 쌤 일부러 f 안 적었는데 유체의 밀도 분의 2g 파티클의 밀도 빼기 유체, 즉 OF, 유체의 밀도 곱하기 질량입니다. 즉 이때 질량은 파티클의 질량이죠. 그래서 요 식을 사실 잘 외우기는 힘들어요. 근데 외워놓으면 좋긴 좋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U 터미널 빌라시티 때의 속도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진전해 보면 파티클의 레이놀즈 넘버 수가 1.0보다 작다면, 그래서 파티클이 레이놀즈 수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파티클이 중력 에너지에서 쭉 내려올 때 입자는 반대로 흐르죠. 그래서 그때의 레이놀즈 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0보다 작을 때는 스톡스 법칙 해서 이거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필수로. 그래서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이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공기사 필답에서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1000에서 20만일 때는 뉴턴 법칙.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예요? 미세먼지나 미세 입자가 떨어지는 거니까 파티클 레이놀즈 넘버가 1.0보다는 작죠. 그래서 스톡스 법칙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해 낼 거예요. 픽으로. 자, 그래서 보면
유체 중의 입자의 1차원 원동, 즉 x 방향만 생각할게요. 중력 방향, y, z 생략하고, 그러면 일단 이 파티클이 내려오는 거니까 외부의 힘이다 그래서 외력, 즉 external force인데 중력인 거죠. 그 외부 힘이. 그래서 중력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중력과 항상 부력이 작용하죠. 우리가 물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체에서 다 작용하니까 부력이 역방향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FD라 그래서 드래그 포스, 저항력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즉 이게 일로 갈 때 항상 역방향으로. 그래서 뭐 항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력은 항상 뭐 물체가 이동할 때 그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힘에 대해서 밸런스를 세우면 m dt분의 du, 즉 dt분의 du는 가속도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성적으로 내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 부력과 그다음 뭐예요? 저항력, 항력이라고 얘기했죠. 요게 힘의 균형을 이루면 하늘에 떠 있을 거고, 즉 유체 중에 떠 있을 거고, 뭐예요? 요게 양이 되면 뭐예요? 관성력에 의해서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성력은 원래 움직이려고 하는 힘의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포스, 힘에 대한 밸런스를 꼭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external force는 원래는 ma인데 우리가 중력 가속도만 해당되니까 a를 g로 치환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요식 나식을 꼭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FB buoyancy force, 즉 부력은 뭐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선생님이 가장 좋은 글귀만 가지고 왔는데, 유체에 잠긴 물체는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다. 그래서 밀어내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밀어냈을 경우도 있고, 뭐예요?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때도 있죠. 그때는 뭐예요? 그 둥둥 떠 있는 윗부분은 생략하고 그 아랫부분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말해서는 밀어낸 배제한 유체의 무게가 맞는 거죠. 그래서 기계공학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언급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푹 잠겨 있죠. 그리고 물체가 잠긴 부피와 같은, 그러니까 부피는 같지만 그 유체의 무게다. 그만큼 부피의 유체의 무게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자가 대체한 액체의 질량과, 즉 입자가, 이거는 이제 맥케이브 책에 있죠. 입자가 대체한 액체의 질량. 그러니까 그 액체, 즉 기체일 수도 있고 사실 액체, 유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유체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입자가 차지했던 그 부피나 아니면 유체가 차지했던 입자의 부피나 다 같은 거죠. 그래서 혼란을 가지시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래서 액체의 질량과 그 다음에 외력, 여기서는 중력이죠. 가속도에 꼽시다. 그래서 또 어떻게는 또 뭐예요? 유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잠긴 부분의 부피 해서, 즉 쉽게 얘기해서 배제 체적의 무게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말로 했으니까 헷갈린데 딴 거 없습니다. 그 유체의 일단은 뭐예요? 무게를, 유체의 질량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의 부피는 뭐예요? 입자의 질량을 뭐예요? 여기서 P는 파티클입니다. 입자의 밀도로 나누어 주면 입자의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입자의 질량이죠. 만약에 로 F 유체의 밀도라면 유체의 부피분의 유체의 질량이듯이, 그래서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로 P는 부피분의 MP니까 파티클, 근데 요 M도 파티클이에요. 사실은 입자.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입자의 부피도 되면서 입자를 액체로 대체했을 때, 즉 입자를 그만큼의 액체의 부피로 대체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피에다가 뭐예요? 유체의 밀도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유체의 밀도는
여기 로 F랑 같죠? 요 놈인데 유체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결국은 부피가 없어져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입자의 질량이 되는 거죠. 아니 유체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솔직히 이해하려면 부력을. 그래서 그냥 쉽게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 그 부피만큼에 대한 입자의 질량, 아니, 액체 또는 유체의 질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부력이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실 텐데 그냥 입자가 유체 속에서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에 대한 유체의 질량 이 말이 제일 편하겠죠.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에 대한 유체의 질량이니까 유체의 질량이니까 그죠? 그 유체의 질량은 뭐야? 부피는 뭐 거의 똑같을 거고 똑같은 거죠. 입자가 차지하든 그만큼 또 차지한 유체의 부피니까 그래서 부피에다가 뭐예요? rho f 여기 있는 유체의 밀도를 곱해주면 유체의 부피는 유체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결국은 이 값은 뭐예요? 유체, 액체 또는 기체, 유체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력은 그냥 쉽게 제일 쉬운 게 유체의 질량 곱하기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중력 가속도 해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없애고 그대로 로 P 분의 M 로 F 즉 플루이드의 밀도 그다음에 G 이렇게 해서 다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FD는 뭐예요? 드래그 포스죠. 즉 저항력 또는 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죠. 2분의 CD U 제곱 로 F AP인데 사실 이 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CD가 또 9급이나 7급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CD는 원래 뭐예요? 로 곱하기 2분의 U 제곱 분의 FD 나누기 프로젝티드 에어리어 해서 투영 면적 이겁니다. 요 식은 제가 안 올렸네요. 다시 한번 FD는 2분의 CDU 제곱 로우 F AP인데 요 식은 CD는 로우 곱하기 2분의 U 제곱 분의 AD 나누기 AP예요.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유체역학에서 마찰계수 정의 잘 물어보죠? 요거는 벽 전단응력을 뭐예요? 밀도와 속도두로 나눈 거죠.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압력이 되죠. 압력은 뭐예요? 타우, 전달응력과 같은 단위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로 같이 들어갔고, 2분의 u 제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CD, 항력 계수는, 이거 뭐, 9급, 7급에도 나올 수 있는데, CD는 F랑 거의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식에서 FD로 정리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가식 밸런스 무조건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식 그 다음에 요 부력 다식 그 다음 뭐예요? FD 항력은 정의에 가깝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항력이 나와 다와 라를 어떻게 한다? 요 가식에 퐁당 담그면 됩니다. 그래서 퐁당 담그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조금 올려볼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퐁당 담그면 가식에 담그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m으로 양면을 나누면 dt분의 du는 g 로 p분의 로 fg -2m 분의 cdu 제곱 로 f ap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쁘게 묶어주면 g 로 p분의 로 p 빼기 로 f
빼기 뒤에 한 그대로 쓰고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터미널 벨로시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등속일 때니까 시간당 속도 변화량, 즉 가속도가 빵이어야 돼요. 그죠? 0. 그래서 요 식을 u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게 바로 u가 되고 equal ut. 그래서 터미널 벨로시티라 해서 하첨자 t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u 제곱이니까 루트 나누기 들어가고요. AP, 로 P, CD, 로 F, EG, 로 P, 로 F, 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정리해 주면은 요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구형입자가 보통 우리 구형입자로 생각하죠. 그러면 구형입자의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죠. 부피는 9니까 3분의 4 파이 r 3성이고 밀도는 로 P 그대로 써주죠. 파티클이니까 로 P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R을 대신에 2분의 D를 넣으면 6분의 1 파이 dP 3승 로 P가 돼요. 그 다음에 투영 면적은 뭐예요? 맨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입자가 떨어지고 있으면 맨 위에서 바라봤을 때요 단면적이죠. 제일 넓은 거 그러니까 원이겠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되고 r 대신에 2분의 dp를 넣으면 4분의 1 파이 dp 제곱이 돼요. 그래서 m 대신에 요식을 ap 대신에 요식을 보다 여기 m과 요 m과 ap에 넣으면 루트 없어지고 18분의 뮤 분의 gdp 제곱 로 p 빼기 로 f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증명 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쌤 일부러 정리해 놨는데 스톡스 법칙은 파티클 레이놀즈 넘버가 1.0보다 작을 때이고 그래서 웬만한 979쌤은 이거 암기하고 있어요. CD는 요거는 또 암기사항이에요.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거니까 CD는 파티클 레이놀즈 넘버분의 24다. 암기. 그 다음에 니은의 FD 즉 학력 계수는 뭐예요? 이 C 학력 계수는 AP 대신에 뭐예요? 4분의 1 파이 DP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AP 대신에 요 4분의 1 파이 DP 제곱을 넣으면 되고 또 CD는 파티클 레이놀즈 넘버분의 24죠. 그거를 또 여기다가 통당 집어넣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3파이 뮤 UT DP예요. 그래서 이때 뮤는 당연히 유체의 점도겠죠. 터미널 벨로시티 DP.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벨로시티는 여기서 우리가 증명했죠. 그래서 터미널 벨로시티까지. 그래서 웬만하면 스토크 법칙 요 세 가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시험 시간이든 뭐든. 근데 보통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첫 번째 입자가 두 번째 입자보다 뭐예요? 다이아메타가 3배 더 크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요 파이널식에서 뭐예요? 잘 보시면 이 UT는 뭐예요? DP의 제곱에 비례하고 로 F는 유체 밀도니까 뭐 기체, 액체 너무 작죠? 입자에 비해서, 고체 덩어리에 비해서 그래서 무시하고요. 로 P에 비례하죠. 그래서 UT는 DP 제곱하고 로 P에 비례하는데 로 P는 뭐하고 같아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 M인데 문제에서 질량을 갖다 그랬고 부피는 원래 공식이 뭐예요? 3분의 4 파이 R 3승인데 D로 나타내면 6분의 1 파이 D 3승이죠. 근데 D가 뭐예요? DP죠. 그죠? 그래서 DP 제곱과 로 P의 곱이니까 이 DP 제곱과 여기에 DP 3승이 서로 곱해지면 DP분의 1만 남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UT는 뭐 일일이 값 집어넣기보다 그냥 UT는 DP분의 1에 비례한다.
그렇게 표현해서 여기서 속도는 U로 안 나타내고 V로 나타냈으니까 그냥 V2분의 V1이라고 적고 요거는 dp분의 1에 비례하니까 1 나누기 뭐예요? D1이 D2죠. D1이죠. D1인데 뭐예요? 3D1이 3D2가 되죠. 3D2. 왜냐하면 D1, D2가 3이라 그랬으니까 D1 대신에 이거 넘겨서 3D2고 V2는 1 나누기 D1이니까 없어지고 없어져서 결국엔 3분의 1. 그래서 3-1승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빨리 설명했는데 한 번 더 퀵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중요해요, 이 문제. 단위 조작, 아니죠.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에도 나와요. 자, 그래서 2022년 1회 41번 묻는 건데, 자유침강인데, 맥케이브 책에서 앞에 유체역학 파트에도 있고, 뒤쪽에 쭉 가면 침강 파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간섭침강과 자유침강이 있는데, 간섭침강은 외부에 영향이 있는 거고, 자유침강은 외부에 영향이 없는 거고요. 종말 속도는 뭐다? dt분의 du가 0인 거. 즉, 뭐다? 등속일 때. 오케이? 그래서 그거 다 풀어서 정리하면 ut는 루트 ap 로 p cd 로 분의 2g 로 p 빼기 로 m인데 우리가 이 식에서 뭐예요? ap 값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ap 값 그 다음에 뭐 질량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cd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퐁당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식, 요식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가장 제너럴한 식은 요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A, P, M, C, D를 집어넣어서 UT가 아까처럼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예를 들어서 레이놀즈 넘버, 파티클의 레이놀즈 넘버가 1.0보다 작을 때는 스토크 법칙이 적용되는데 요거 퐁당 다 집어넣으면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만 암기했었으면 이 문제는 증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구할 수 있죠. UT는 DP 제곱하고 로피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만 알았어도 풀 수 있어요. 근데 2차 실기 필답에서는 주관식으로 쭉 서술할 경우도 있죠. 그리고 9급, 7급 단골이라고 얘기했어요. 참고로 뉴턴 법칙은 1000에서 20만인데 요거는 좀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유체중의 입자의 1차원 운동으로 해서 증명을 하죠. 그래서 관성력이 있을 텐데 내려오는 거 FE, external force, 그다음 즉 중력, 아랫방향, 부력과 항력은 항상 있다 그랬죠. 윗방향 해서 이게 힘 밸런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력은 중력이니까 mg고요. 부력은 쉽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잡하니까 그냥 뭐다? 유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만 곱해준다. 그죠? 그래서 요게 유체의 질량이죠. 파티클이 차지하는 부피만큼의 유체 부피, 그게 기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그 유체의 부피에다가 유체의 밀도를 곱하면 유체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유체의 질량을 뽑아내고 중력 가속도 곱하면 돼요. 그래서 그를 정리해 봤더니 로 P 분의 M 로 FG 그래서 다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력은 이거는 원래 여기에서 나왔다 그랬죠. 항력 계수는 로우 2분의 U 제곱분의 AD 나누기 AP 요거에서 FD로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CD는 어떤 개념이냐? 유체역학에서 마찰 계수의 개념과 똑같다 그랬죠. 로우 2분의 U 제곱분의 타우 W 즉 월 벽에서의 전달 능력 나누기 밀도 곱하기 속도도 요거 꼭 익히시고 그래서 FD는 여기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라식이고요. 그래서 나와 다와 라를 우리가 힘 밸런스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m dt분의 du는 mg 마이너스 로 p분의 m 로 fg 마이너스 2분의 cdu 제곱 로 fap예요. 그래서 m으로 나눠져서 등속이니까 이거를 0이라고 놔야 터미널 빌러시티가 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식이고 이 식의 뭐다? 구형 입자라고 하면 m은 6분의 1 파이 dp 3승 로 p가 되고 그 다음에 AP 프로젝티드 에어리어는 4분의 1 파이 dp 제곱이 되죠. 그래서 퐁당 집어넣으면 되죠. CD는 뭘 집어넣으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뮤분의 du로 분의 24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퐁당 CD. 그래서 집어넣을 게 M하고 AP하고 CD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우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식이 나오고 이걸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UT는 DP 제곱과 로 P에 비례하죠. 로 F는 너무 작은 값이라 무시해도 되고요. 유체, 즉 기체나 액체. 그래서 UT는 결국은 DP 제곱이고 로 P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dp 3승분의 1의 개념이죠. 그래서 dp 제곱 곱하기 dp 3승분의 1이니까 결국은 ut는 뭐에 비례한다? dp분의 1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v2분의 v1 즉 속도 b는 터미널 벨로시티 1 나누기 3d2 왜냐하면 d1, d2가 3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3d2고 1 나누기 d1이죠. 그래서 결국은 D1 없어, D2죠, 쏘리. D2죠, D2. 여기다 D2. 없어지고 없어져서 3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터미널 벨로시티, 종단 속도 또는 뭐 다른 말로 종말 속도, 우리가 종말 속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 밸런스 세우는 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아주 빈출이니까 9급 화공직, 7급 전달현상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예, 구독, 좋아요 많은